올해 말 기점으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중에 누가 2024년 1등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로 예측을 했을 때 저는 단연코 엔비디아가 1등을 할 것 같다. 엔비디아의 투자 사이클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엔비디아와 경쟁에는 AMD와 인텔이 있다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 생태계를 굉장히 잘 구축해가지고 1등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들의 이익이 엔비디아로 몰리는 점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1위로 끝나는 거는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시대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다음 종목이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현재 구간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여주는 게 디바이스 쪽,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탄력이 좋다. 그 중에 가장 단연코 탄력이 좋은 기업은 저는 AI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AI 산업은 초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개화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를 계속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피로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AI만 오르고 옛날 AI만 얘기하냐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AI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요. AI의 어떤 사이클을 정의할 때 AI 혁명이 어떻게 하늘에 툭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혁명 그리고 2018년쯤에 나왔던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 챗 GPT가 등장하고 나서를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AI 혁명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생성 AI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시간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나와서 실생활에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AI가 쓰여지는 그런 단계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인프라가 쫙 깔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기간이 지금 1년 6개월에서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사이클의 어떤 초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리고 그 갈 길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그 관련된 수혜주들을 접근하고 그걸 통해서 또 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AI 루트가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AI와 어떤 다른 분야가 연결이 돼가지고 새로운 루트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가장 가망이 높은 루트가 바로 이제 신약 개발 쪽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빅테크가 아닌 빅파마들이랑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 즉 어떤 AI가 다른 어떤 산업과 붙어서 하이브리드, 혼종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상상력 유연성을 좀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이런 시기에 적응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아직도 AI 산업은 초입이라고 볼 수 있다. 네, AI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때 뭐 언어로 유행했던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NFT라든가 그런 관련주들도 많았고 근데 그런 것 흐름은 사실 찐 흐름은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잖아요. 하지만 AI는 이미 충분한 시간도 흘렀고 그리고 실제 어떤 돈이 움직이는 투자가 진행되고 실제 서비스가 작용되는 그런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기간이 좀 긴 사이클로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AI를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지금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과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 영역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즉 차트를 보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일각의 이제 전문가들은 이 상대적 가치, 즉 어떤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이 아직 여력이 있고 흔히 말하는 PER 기준으로는 아직 고밸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버블의 관점에서 과잉 투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PER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30배 수준에서 이익을 감안했을 때 유지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절대적인 부담도 부담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절대적인 수칙에 부담을 느끼면 어떤 시장에 충격이 닥쳤을 때 조정을 받게 됩니다. 조정도 크게 받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동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자체가 테크주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시장이 버블은 아니고 버블이 형성 중이고 그리고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높다. 그 버블의 마지막에 터지는 그 구간의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종목들의 특성상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수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총체적 위기,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뭔가 시장이 총체적 위기를 겪으면서 빨리 안전자산으로 회피해야 되는 심리가 강해진다면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되 현재 주도 업종은 좀 더 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잡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초부터 무섭게 상승한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또 그런 블로그 포스팅을 올렸는데, 과연 올해 말 기점으로 3개 기업이 있었잖아요. 이게 3조 달러 넘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요 3기업 중에 누가 마지막이 2024년 승자로 1등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로 예측을 했을 때 저는 단연코 엔비디아가 1등을 할 것 같다. 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 이유는 아직은 엔비디아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투자 사이클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이 독점력이거든요. 엔비디아와 경쟁에는 AMD와 인텔이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엔비디아가 이 생태계를 굉장히 잘 구축해가지고 1등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증하는 것이 80%가 넘는 영업이익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의 마진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전략이 매년 이제 차세대 칩을 개발하면서 이끌고 있다라는 점, 해당되는 영역에 있어서 많은 빅테크들의 이익이 엔비디아로 몰리는 점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1위로 끝나는 거는 큰 이변은 저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 같은 주도주를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저도 제일 많이 듣는 게 엔비디아 사요 마요 이건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요. 뭘 마냐? 팔지 마요. 엔비디아를 새로 사는 그 개념이 아니라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분들의 고민에 있어서는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엔비디아가 주도주이기 때문이고, 주도주는 내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수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데요. 주도주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빠질 때 주도주 먼저 조정을 받게 됩니다. 즉 아직 조정이 오지 않았다면, 주도주 꺾이지 않았다면 시장이 더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갖고 민감하게 포트폴리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도주를 수익 났다고 다 팔아버리면 그런 어떤 민감한 알람 자체가 내 포트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주도주를 좀 정리하면서 전체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노출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로 활용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레이달리오가 뭐 지금 시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굉장히 화랑장일 때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저는 뭐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파티장에서 파티를 즐길 것이다. 파티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와인잔을 들면서 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즉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파티를 즐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장이 하락을 예상하고 먼저 시장에 빠지는 건 시장 예측이죠. 그 예측은 사실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높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가 있을 때는 파티를 최대한 즐기시고, 다만 뭔가 위기의식이나 이러면 파티장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즐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고, 지금의 장이 약간 어느 정도 과열 국면이라든가 가격 부담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달리오의 자세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엔비디아는 사도 되나요?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팔지 마요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파지 마셔라. 근데 사람의 상황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분할 이전 기준으로 $500 이하에 샀다. 즉 한 뭐 보유기간을 1년 내로 갖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팔 이유가 없겠죠. 근데 $900 언저리에 사신 분들 많아요. 이번 실적인 발표라든가 분할 이슈 때 새로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지금 거의 30%, 30-40% 정도 수익이 난 구간이라서 조금 좀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 사라고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까봐 쉽게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사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 시장 전체 조정으로 오게 되면서 엔비디아도 조정이 한 10%, 15% 정도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단기적인 충격으로 혹은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정이 오게 되면 가장 1순위로 매수할 것이 엔비디아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당장 사야 되나? 이거는 저는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서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약간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의 시대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도주는 제가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주도주가 뭐 꺾이지 않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다음 종목이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현재 구간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여주는 게 디바이스 쪽.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탄력이 좋다. 그 중에 가장 단연코 탄력이 좋은 기업은 저는 이 ARM이라고 하죠. 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RM이 정말 재미있는 회사인데 쉽게 말해서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죠.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 그리고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게 이제 TSMC, 삼성전자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들, 엔비디아도 팹리스 기업이에요. 사실 퀄컴도 팹리스 기업이고, 그 팹리스 기업의 팹리스, 즉 팹리스 기업의 코어 설계 기반을 제공하는 코어 IP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게 ARM입니다. 근데 ARM의 이 코어 IP의 특징이 뭐냐면 저전력 고효율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소형 칩에 전력을 굉장히 아껴 쓰는 이런 칩에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 있는 거고, 강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칩을 아예 싹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ARM 기업이 이제 영국 기업이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회사를 갖고 있었다가 사실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좀 실패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때 엔비디아가 나한테 팔아라. 근데 이제 팔려고 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엔비디아가 암을 갖고 있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ARM까지 갖고 있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불발이 됐고, 소프트뱅크가 한 1년 좀 더 됐나요? 이게 상장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ARM이 작년에 상장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게 상장돼서 그때도 좀 적지 않은 밸류로 상장됐다가 한번 주가가 거의 2배 또 뛰었고, 최근에 조정을 다시 받았다가 최근에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PR 기준에서는 엔비디아가 30배 정도 되는데 60배 정도 되기 때문에 PR만 갖고는 훨씬 비싼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사실 이런 성장 사이클에 있는 기업이 PR로 평가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천에서 이제 ARM이 왜 이렇게 그러면 PR을 높게 받을 정도로 주가가 좋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마트폰만 쓰였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스마트폰의 최강자여서 이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는데, 킹 인정,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AI 혁명 시대에 그 반도체, AI 반도체는 X86, 인텔의 기술을 갖고 만든 칩이었기 때문에 그 수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이게 AI 반도체 전력 이슈가 커지고, 그럼 저전력의 포인트가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할 때, 그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할 때 암의 아키텍처를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그 시도가 굉장히 잘 들어맞았고 시장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인텔의 기반에서 암의 기반으로 싹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그게 가장 좀 드라마틱했던 게 지난 엔비디아 어닝 발표 때 젠슨왕이 블랙엘이라는 차세대 AI 칩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 블랙엘은 기존의 GPU뿐만 아니라 GPU 2개에다가 엔비디아가 이번에 설계한 CPU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그 CPU는 ARM 기반으로 만든 CPU거든요. 즉, 여기서 이제 ARM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칩이 나오면서 전력 효율을 굉장히 크게 잡았다. 또 순행식도 돌리겠지만 일단은 CPU 자체가 ARM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매우 잡았다는 부분이 주요했고, 또한 TSMC가 그 생산 캐파를 빠르게 올려주면서 생산과 양산이 빨라졌다라는 부분이 ARM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인 거죠. 왜냐하면 ARM의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라이선스와 로열티. 즉 팹리스 기업이 뭔가 반도체를 설계할 때 ARM과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너네 이제 IP를 써가지고 만들게. 그러면 이제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개발을 통해서 그 반도체가 생산해서 판매가 됐어요. 그럼 판매 대금의 1%에서 2%를 로열티로 수취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게 ARM인데, 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90%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한 60~70%를 R&D에 쓰는 기업이 ARM이고요.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고, 근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블랙엘의 매출이 빨라진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생성 AI 수혜가 ARM에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주요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I PC, 코파일럿 PC가 최근에 일거에 쫙 출시가 됐죠.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AI, 그리고 PC, 즉 약간 태블릿에 들어가는 AI가 거의 애플을 제외하고는 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스냅드래곤은 ARM 기반으로 만든 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PC 영역에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ARM 기반의 CPU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세는 역시 ARM이구나, 인텔의 시대가 가고 ARM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ARM의 채택, 그러니까 즉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로열티 수익도 계속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RM이 아무래도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을 볼 때 이제 높은 PR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주도주의 성격에 있어서는 PR로 이 주가를 뭐 100% 해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PR 때문에 어떤 투자 사이클을 놓친다 한다면 매우 아쉬운 경우도 생기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 변화를 잘 파악하시고, 아직 좀 주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 기업의 특성상 변동성을 통해서 주가가 좋은 가격에 좀 눌려 있을 때 접근하신다면 이후에 어떤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ARM 차트 제가 갖고 봤는데요. 이게 상장 이후의 차트 전부입니다. 23년 9월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기간은 길지가 않고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좀 이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때가 2개 분기 전 실적 발표였어요. 그래서 AI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어떤 수요가 있다라고 이제 어닝콜에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이 쭉 올라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R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무거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단기간에 2배가 뛸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이후에 어쨌든 좀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국면이 나왔고, 요 당시가 굉장히 재밌는 시점인데, 그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하다가 이날 하루 만에 10%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해당 시기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보통 이제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먼저 해요. 우리 이렇게 실적 좋을 것 같아. 그러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안 한 거예요. 뭔가 실적 발표가 자신이 없구나 라는 시그널로 이때 좀 TSMC 실적도 조금 부진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10% 폭락을 하는 그런 장에서 얘도 동반 하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하락은 굉장히 기우에 불과했죠. 사실 이후에 반등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저항선을 돌파하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현재 모습이고, 이전에 급등했던 가격에 고점까지 돌파한 상황이다. 그래서 차트가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트 분석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의 장점은 뭐냐면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흔히 말하는 눌려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이 없으면 상방으로 갔을 때 매물 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ARM은 무섭다, 보수적이기보다는 좀 용기를 갖고 대응할 수 필요한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정말 재밌는 기업인데, 저는 그냥 이거를 신이 축복한 기업, God bless 엔비디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저희 세대 고성능 게임을 돌리기 위한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를 만든 회사예요. 우리가 지포스라 그러면 뭐 간지가 철철 나는, 이제 내 게임을 빡세게 돌릴 수 있어, 막힘없이 PC방에 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돌리려면 이제 지포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 그래픽 카드의 좀 대명사가 엔비디아인데, 이 회사는 그 그래픽 카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압도적으로 잘 만들었고, 근데 어느 날 이 그래픽 카드가 GPU라는 거로 이제 발전을 하더니 이 AI의 데이터 처리에도 쓰이게 되고, 자율주행 할 때도 쓰이게 되고, 코인 채굴 할 때도 이 GPU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10버거를 찍었죠. 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여기 올랐을 때 안 느끼게 지금 10버거를 찍은 거고요.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도 10버거를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것도 10버거를 하면서 3번의 10버거를 달성한 기업이거든요.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10버거를 10년간 3번을 했다? 엄청난 기업인 거고, 저는 그래서 아이유의 3단 고음 기업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만큼 어떤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운이 좋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잘할 뿐인데 사람들이 이걸 막 찾아요. 난 이거 하나만 딱 만드는데, 단일 상품만 파는 식당인데 그 상품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열풍이 불닭볶음면 같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요 사이클 때가 뭐냐면 이 코로나 랠리 때 클라우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클라우드 서버에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좀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때 어떤 엔비디아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던 시기인데, 이때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 2등의 추격이 상당히 매서웠어요. AMD가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했던 거고, 이때 젠슨항은 사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MD가 GPU만 하는 게 아니라 CPU도 하잖아요. CPU에 있어서는 인텔을 따라잡았어요. 그 폼으로 GPU까지 따라잡히면 어떨까라는 걱정과 공포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이 GPU 시장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는 전략을 이때 수립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좀 더 빨리 하자. 그리고 쿠다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낙인 효과를 만들어 버리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 AI가 즉 챗GPT에 쓰인 이제 엔비디아의 이 칩 그거를 다른 기업보다 빨리 만들어서 이제 오픈 AI가 그걸 통해서 챗GPT를 만들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AI 반도체 서버 칩은 엔비디아가 먼저 만든 상황이고 다른 기업들이 추격해서 만든 상황이 된 거죠. 시장이 없을 때 개발을 한 거고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딴 데는 만들지만 엔비디아는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 당시의 가격은 되게 비싸게 팔고 마진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다른 추격을 오면 그 가격이 또 낮춰가지고 이렇게 좀 추격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가격 경쟁만으로 그런 추격을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쿠다라는 이 개발자 상태계를 밀집한 채 준비하게 되면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좀 가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AMD 칩이나 인텔 칩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AMD 입장에서는 이거를 변환을 95%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95%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파생 트레이딩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트레이딩에 있어서 그 랭귀지가 있어요. 그 시스템 개발을 짜는 랭귀지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뭐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랭귀지가 있고 국내에 뭐 예스 랭귀지라는 게 있고 뭐 또 다른 국내 회사에 있는데 아무래도 개발을 많이 한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트레이드 스테이션으로 개발을 했었던 거고 이 회사의 기업들은 이게 변환이 된다는 거를 무기로 이제 서비스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AMD 전략과 비슷한 건데 근데 그 호환율이 100%가 아닌 거죠. 근데 100%가 아닌다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95%의 호환율인데 금액이 반 싸다? 그러면 살만한데 실제 이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5%의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쿠다 생태계를 떠나지 못하고 엔비디아 칩이 아무리 비싸도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헤게모니 유지하는 전략이 이번에 이 AI 사이클에는 아주 절묘하게 먹혔고 그리고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1년마다 차세대 칩을 내놓는 그 속도전. 그래서 아무래도 AMD와 인텔이 있지만 거의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80%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강한 점은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뭔가 서프라이즈 시장의 어떤 기대를 이상을 충족해 줘야지 현재 주가가 눌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 못 시켜줄 때 그때가 엔비디아의 좀 약간 위기라고 좀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전 제 생각에는 카드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 쪽도 있고 여러모로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다른 회사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영역을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런 헤게모니를 쉽게 뺏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앞으로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 시대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AI의 사이클상에서 지금 하드웨어 시기,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기라고 보여지고 이 이후에 나오는 게 AI 디바이스의 시기. 그래서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가장 앞단에 ARM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후에 퀄컴이라든가 이를 생산하는 TSMC 같은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사이클은 뭐냐고 했을 때는 사실 엣지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영역에서 AI 생태계의 그 밸류체인상에서 가장 뒷단에서 흔히 말하는 서비스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한데 아직은 거기까지 흔히 말하는 실적이 나와주고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는 측면은 있겠지만 AI 도입으로 비용을 줄이는 측면은 있겠지만 실제 고객들이 서비스를 지불하면서 실제 느끼고 기업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보여지고 그 후보군 중에 가장 전 유력하게 보는 것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입니다. 팔란티어는 사실 AI 기업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일단 시작 자체는 이 국방부 뭐 FBI, 뭐 CAI 이런 군사 관련 안보 관련 기관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이제 관리해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즉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어떤 보안 등급도 굉장히 높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실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민간으로 그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부 서비스는 이제 고담, 배트맨 고담시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에 주는 서비스가 파운드리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가
최근에 굉장히 매출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팔란티어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텐베그 후보군이라고 뽑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높고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고 이게 터지게 되면 정말 주가 많이 올라가겠다. 즉 제2의 테슬라를 찾는 관점에서 항공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니티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미래 좀 지향적인 어떤 그 테크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준족, 즉 실적이 현재도 굉장히 꾸준히 올라가고 최근 6분기 연속 흑자를 하면서 이제 조만간 이제 S&P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장성도 있지만 안정성도 다른 기업들보다 좀 확보했다라는 차원이 굉장히 좀 의미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AI가 변화되면서 이런 서비스 자체가 AI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AIP라는 이제 AI 솔루션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고담과 파운드리에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마케팅을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써봐라 우리가 진짜 찐이다라는 걸 니네 느껴보고 선택해라 라는 AI 부트캠프를 진행하는데 이게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후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뭔가 좀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리고 팔란티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요, 테슬라랑 비슷하게 기업의 철학에 굉장히 공감한 투자자가 많은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테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약간 팔란티어를 공부를 하면서 할수록 이 기업을 안 살 수가 없어, 이런 투자 대상이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좀 들어갔다가 손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빨랑튀어라는 약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좀 괜찮다라고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AI 어차피 서비스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애가 뭘까? 저는 팔란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팔란티어가 좋은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아직은 좀 뭔가 리스크할 것 같아, 뭐 빨랑 튀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좀 투자를 보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 차트 모습인데요. 상장 이후의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50달러 좀 안 돼, 45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쭉 빠지게 되면서 이제 빨랑튀어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게 된 거고, 이후에 챗GPT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AI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이었다가 이거 AI 기업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시 달리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급등을 했고, 이후에 어떤 횡보구간을 보이다가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급등을 했고, 또 조정을 받다가 또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이고, 즉 좀 견조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요 갭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실적 발표 때 갭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됐었던 거고, 지난 실적 때는 사실 발표 직전에 요 부분인데 발표 전에 이미 많이 올랐다가 발표 나오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감이 좀 먼저 작용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팔란티어를 얘기했을 때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자 매도, 즉 이 창업자 피터 틸의 매도가 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팔란티어가 안 좋아서 팔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좀 철저한 투자자,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통해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팔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 회사를 지금 리드하는 거는 알렉스 카프라는 CEO인데 그 사람의 어떤 전략이나 관점을 봤을 때는 이런 뭐 내부자 매도, 뭐 창업자의 매도는 크게 저는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해당 기업에 대한 수급 분석을 봤을 때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20달러에서 굉장히 20달러 되게 중요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급등하고 주가가 돌파되면서 실적 때 올라간 건데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가 한 두세 차례 좀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 뭐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개미 떨구기. 여기서 이제 안 떨궈지신 분들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미국 주식의 특성이나 어떤 주도주의 특성상 개인 물량이 줄어들고 기관 물량이 늘어나서 매물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셋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팔란티어 뭐 차트적 관점에서도 저는 뭐 최근 차트 흐름이나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그 AI 주식들을 계속 모아가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AI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그냥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실적 보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제일 어렵던 게 어쩌면 인텔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 그러니까 정말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좋긴 한데 실적이 계속 부진하고 뭔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여지없이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고 주가 약한 모습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적들이 많이 좀 안 좋은 것이 반영이 되고 다시 좀 기대감이 되는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서 최근엔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고요. 이런 AI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꿈과 희망과 비전으로 뭐 PDR까지 쳐주는 기업들이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들을 확인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실적이 좋음에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 이 기업의 펀더멘탈,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작은 악재를 통해서 이것을 빌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조정을 한 10% 이상 받았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 기업들은 실적 체크, 어닝 체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후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현재 시장의 주도주를 놓칠 수 있죠. 엔비디아 놓칠 수 있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포모가 많이 오긴 하지만 그거를 계속 뭔가 아쉬움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엔비디아 놓치고 다음 주도주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그런 주도주 찾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차기 주도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엔비디아의 시간이고 이후엔 저는 애플을 중심으로 한 디바이스의 시간, 그리고 이후에는 좀 테슬라 시간이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제 뭐 발전 쪽, ESS도 좋고요. 로봇 쪽, 그리고 뭐 로보택시 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은 상당히 이미 앞서 있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도 충분히 쌓이는 상황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다면 테슬라 시간도 좀 올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건 애플의 시간이 먼저 와야 됩니다. 디바이스 시간이 먼저 와서 흔히 말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AI가 사용되는 그런 체험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가장 강자가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이 좀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관련된 디바이스 관련 기업들, ARM, 퀄컴, TSMC 같은 기업들이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하여금, 혹은 이제 일반 이제 시민으로 하여금 내 생활에 AI가 있다. 그러면 상상을 펼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GPT-4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그냥 로봇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 얼마나 편할까? 얘가 어떤 행동도 하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그런 제약적 조건 안에서 어떤 이런 그 기술적 발전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빨리 일어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좀 한 템포를 앞당겨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1차 주도주인 이제 AI 반도체, 2차가 뭐 디바이스를 치면 그 중간 단계에 전력,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도 연관이 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 대선 리쇼링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을 좀 안정적인 관점에서 포트에 함께 이제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시장의 금리가 빠지게 된다면 중소형주 위주의 좀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가고, 특히 바이오 테크 같은 기업들을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꺾이는 걸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직은 우리가 AI에 있어서 조금 피로하더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